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선 팩트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상황이고 각 기관에서 이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실제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만약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였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입니다. 초창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낮고 2019년 12월 30일부로 발원지인 중국 우한 중앙병원의 안과의사인 고 리월량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확진 사례, 사망 사례로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가 있구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의 대중들은 특정 사건과 함께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가 극심하게 확산되고 치사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원흉을 찾기 위해 발원지인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이란,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모든 연령대가 해당될 수 있다는 것에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젠 중국인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온 한국인은 격리되어 검사받게 됩니다. 다만 이전에 들어온 중국인을 찾기 시작하겠지만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무증상 또는 상이한 잠복 기간으로 인해 중국에서 온 한국인을 격리하여 검사받게 하더라도 격리 해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증상이지만 보균자는 격리 해제 후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면역력이 약한 누군가에게 비말, 안구 감염 등을 통해 바이러스는 확산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최초 확진자, 감염자, 전파자는 한국인입니다. 즉, 발원지는 중국이지만 최초 확진자는 한국인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은 특수한 사건이 발생하여 가속도가 붙게 되고 발원지인 중국은 대대적으로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세계적인 신문사, 언론들은 다음 국가인 일본, 홍콩, 한국 등을 타겟으로 조사할 것이고 한국의 경우 확산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배포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대처, 방어에 실패한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사실 여부를 떠나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럼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개소리로 추리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수출, 수입 등 모든 사회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중국인 입국 금지로 인해 우리나라가 겪게 될 다양한 변수들을 예상하였을 때 금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이 세워집니다. 저는 20대이지만 첫 사망자분에 대한 소식부터 43번째 사망자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편으론 의아하면서 한편으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말 진심 어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효율, 비효율을 따진다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누구보다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제, 백신 개발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버럭할 순 있지만 현 정부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심지어 한국의 대처 방식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정부가 거짓 정보를 배포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세계적인 언론에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타 국가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도 못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임원호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좀 떨어져 코로나.